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찾았던 중국 리커창 총리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오늘 마친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비 국방부 장관이 만나 한미연합의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타결했습니다. 사흘간 서울에서 치러진 외교안보회의들 무엇을 남겼을까요? 최영진 전 외교부 차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한반도에서 참 많은 활발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토요일 날에 한중 정상회의, 일요일 날 한일중 정상회의, 오늘 한일 정상회담까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번에 있었던 서울의 일련의 외교 행사는 꼭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9월 초에 있었던 중국 전승절에 우리가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것하고 10월 중순에 한미 정상한 거하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최대 현안인 한미동맹하고 한중협력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리고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푼다. 이게 이제 세 번의 정상회담에 걸쳐서 다 이루어진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회의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외교, 한중, 우리나라의 외교에 꼭지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 회담을 푸는 게 한중 정상회담에서였거든요. 9월 초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 성격도 있지만 지금 양국 간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삼국 정상회담의 테두리를 마련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했다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삼국 정상회담을 사실 중국을 방문할 때 우리가 얻어낸 거죠. 중국으로부터. 그 연계를 해봐야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국 외교의 어떤 주도적 공간이 좀 넓어졌다 그런 말씀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번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이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가장 우리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이제 받았던 부분이 오늘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 한일 정상회담 오늘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급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위안부 문제 이전에요. 한일 정상회담은 별도의 정상회담만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삼국 정상회담 테두리에서 일어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베 일본 총리하고 그 측근들이 잘못된 역사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피지기 입장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동아시아로 진출한 것은 미개한 동아시아 나라들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왔고 서방의 식민제국주의자로부터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실행을 못해서 우리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한테 대해서는 중국이 가해자인데 스스로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간극은 좁혀지기가 아주 힘들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피지 입장에서 들어가야죠. 그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도 해결이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일단 양 정상이 만나서 상대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데 첫 번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3년 반 만에 이제 일어난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양자 정상회담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한테서 했다가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다시 간다든지 또는 그 전후에서 그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든지 이건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해결 방안을 찾은 거죠. 따로는 못해도 다자 틀에서는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번에 있는 거니까 가장 큰 의미는 그걸로 봐야 되고 위안부 문제가 이제 과거사 중에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는 그 안건이지만 전체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 관계 또 전체가 돼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양국 관계에 풀 것은 풀고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일본 우리한테 제2의 경제 교역 대상국이거든요. 그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한 나라 중에 하나고 또 한일 문화 교류도 있고 또 관광 교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살려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살려나가면서 또 수종주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난할 것은 비난하는 입장을 지켜야 되는데 말이 쉽지 참 이 균형이 어렵거든요. 이른바 얘기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묘책으로 나온 게 다자 틀 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런 게 나온 거니까 중요한 그 성과도 있었지만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이게 해결을 하기는 참 어렵고 네.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적어도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결이 어렵고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더 어긋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양국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렇게 그 관리하는 지혜를 우리가 네.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양국 한일 정상회담 뒤에 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정확한 말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라는 게 정확한 브리핑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죠. 빨리 위안 문제 해결을 해야 이제 진전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싶은데 일본도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저가 다른 겁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욕심은 같은데 과연 그 목표를 위해서 양국이 그만큼 합의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되겠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양국 정상 또 양국 국민이 같은데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식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사과, 사죄 또 보상을 요구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어떤 방식을 지금 선호하는 겁니까? 가급적 피하고 싶을 겁니다. 특히 사죄 부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본이 우리도 피해자인데 우리가 무슨 가해한 부분이 있겠느냐? 그거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가 이제 외교의 숙제인데 빨리 하고 타결을 보자는 거는 좋은데. 우리의 희망이고 예.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는 전혀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도 많아질 거고 그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협의를 계속 가속화하겠다라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문제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종료가 된 사안이다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 아니냐라는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사실 위안부 문제에 중요한 거는 김영삼 대통령, 한승조 외교부 장관, 유병화 아주국장 때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죠. 위안부 문제로 일본한테 보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참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15년 후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사법 문제가 돼버려 갖고 우리가 어려운 지금 입장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1970년도에 예.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1990년대에 우리가 취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고 사실 당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법 문제가 끼어서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한일 정상이 만나서 더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좀 협의 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일본에서는 일단은 뭐 양자 정상회담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협의 기구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고위급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걸로 뉴스에 나오던데요. 네. 그건 좋은 진전이지만 내용을 채우는 문제는 여전히 간극이 큰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오늘 성과가 앞으로도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성과는 만난 것 자체가 큰 성과죠.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우리가 정상회담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걸 푸는 겁니다. 다자 틀 내에서 하는 걸로. 그만큼 이제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분야, 아까 네.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교류 같은 거는 탄력을 받겠죠. 예. 그러나 과거사 문제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지피지기 입장에서 아베 총리하고 그 측근들은 예.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피해국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피해국 피해국과의 피해국끼리 만나서 무슨 답을 하겠냐? 우리는 가해국이라고 분명히 보고 그 사실이 있는데, 가해국이죠. 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는 힘들고 그만큼 내용을 채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 문제를 포기할 수는 포기할 수도 없지만 한일 관계의 전부를 다 덮는 문제로 만들어서는 또 우리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사실은 이제 미국의 바람이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의 이제 복원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라는 시각이 좀 전반적인데요. 예. 그러면 오늘 회담 내용을 봤을 때 미국 측에서 납득할 만한, 수긍할 만한
평가할 만한 일일까요?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요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하고 일본의 입장이 거의 같지만 우리는 그 입장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죠. 북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또 그 만주 지방에 약 100만, 2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조선 동포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볼 때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 협력을 추구하는 건 아주 좋은데 그 삼각 협력이 중국을 표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거기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한미일 그 테두리 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중일 삼각 협력 내에서 풀어나간 건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한미 그 동맹과 네. 한중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우리가 묘안을 우리가 발휘한 거죠. 어떤 균형추를 우리가 놨고 해결을 해냈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미중 간의 균형이 아니고 한미 동맹과 네. 한중 협력 간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균형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이번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와 또 한일 정상,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좀 하나 뜨거운 현안이 바로 남중국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독도 문제, 여는 영토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서로 또 아까 저희가 우리 외교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이 잘 정리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꼭 우리한테 그 문제를 찍어서 반중 친미 입장을 취하라는 것은 아니고 네. 국제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그 규범과 국제법을 준수하기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거는 공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서 더 나가는 건 우리 국익에 맞지 않죠. 네. 더 나가서 중국을 타겟한 발언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고 네. 또 국제적인 규범 같은 건 우리가 강조해서 기본적으로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균형이 잡힌 그런 네. 입장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고 보고 더 이상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삼국 정상회의, 각종 정상회의 전에는 대북 관련 어떤 좀 뚜렷한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것 아니냐, 육자회담 재개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기대만큼은 어떤 언급이 좀 적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풀어야지 아무도 대신해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하고 북한 문제는 서로 하나의 문제로 봐야 되고 그 문제가 풀리려면은 밖에서 압력이나 밖에서 영향력 행사보다는 북한 자체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전략적 결단은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시장 경제, 무역 체제로 편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도 내지 인도하는 방안으로 육자회담도 있고 남북 간의 교류 증가도 있는데 육자회담이 이제 그 미국, 중국, 일본 우리하고 공통의 관심사인데 예. 우리하고 중국의 생각은 결과가 보장이 안 되더라도 육자회담을 하자는 쪽인 것 같고 미국은 결과가 없을 게 뻔한데 회담을 해서 뭐 하느냐. 이미 한번 속은 경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좀 다르고 결과 육자회담을 해도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결과는 참 힘들다는 그런 인식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는 인식을 한중 미일이 같이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네. 하는 거에서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큰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더더욱 크게 뭐 그렇죠.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가 예. 쉽지 않다. 그 정직한 회담이었죠. 그런 거 그렇군요. 보면. 예. 또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안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 국방청사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4D 작전 개념, 미사일 방어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새로운 개념을 내놨는데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개념입니까? 4D 작전 개념이라는 게.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또 핵 무기 것들이 이제 최대 위협인데 그것을 이제 네 단계로 나눈 거죠. 탐지, 이제 디텍트, 그다음에는 방어, 디펜스, 네. 그다음에 교란, 디스럽트, 그다음에 이제 파괴, 디스트로이가 있는데 이게 4D죠. 네. 그게 일종의 하나의 그 연결된 작전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했다는 데 문제가 의의가 있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북한한테 분명한 디터런스, 억지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이야기가 꼭 사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사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4D 문제는 분명히 북한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우리가 대북한의 억지력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사드 문제는 지금 중국 요소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4D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그 억지력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드는 중국 측에서 볼 때는 그게 꼭 북한만 그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표적할 수 있기 탐지하는 때문에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의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낸 것은 선을 긋다고 보이지는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중국 관련 부분은 그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협의를 하지 말자. 그런 건 정리를 잘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중국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일까요? 그 개념으로 보면 확실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4D 작전 개념에도 사드가 포함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예. 있는데 이번엔 그건 배제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배제한 것으로 그 받아들일 수 4D는 있다. 분명히 북한에 있는 그 핵 시설들하고 미사일 기지를 개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했습니다. 이번에 사드 문제 협의 안 한 거고요. 네.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닥쳐온 그 이슈 현안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비슷한 얘기하면은 중국에 우리가 입장을 고려하지 않. 중국이 뭐라고 하면 또 미국 입장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우리가 네. 그 우려의 의미에서 이슈로 만든 면이 있는데 아직 현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죠. 이른감이 있다. 예, 그럼요. 현안이라고 보기 이른감이 분명히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꾸 로키드 마틴이 뭐 CEO들이 자꾸 뭐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 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요. 또 하나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 KF-X 사업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다가 오늘 사실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공식적으로 못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기회에 미국이 문서로 우리가 통보를 했으니까 이제 그건 그것대로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 사업이 워낙 우리 국방하고 대북 억지력이 중요하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고 의사안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제 핵심 기술 몇 개의 부분이 문제인데 뭐 한 20, 30개가 있다 그러죠. 그 부분에 몇 개는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다양한 것은 계속 교섭을 해나가기로 했으니까 그 첫날을 좀 지켜보죠. 이른바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 그거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거기서 계속 협의해 나가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하반기, 마지막 이제 집권 후반기 우리 박근혜 정부 또 어떤 우리의 외교 전략 앞으로 좀 어떻게 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워낙 중요한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한미동맹을 우리가 확실히 더 확고히 해나가야 되고 날로 커가는 한중협력을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야 되고 한일은 미안하지만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교류로 우리가 피어난 게 좋습니다. 한일 교류를 또 증진을 해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 하나인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 네 가지가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이 한중 관계의 그 동맹과 협력사의 균형 문제 또 일본의 그 과거사 문제하고 포괄적인 양국 관계를 또 균형을 잡는 문제.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지만 또 최대 위협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교류하고 억지력하고 그 경계 사이의 균형을 잡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 현안인데 앞으로 하나하나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